나스닥과 러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리더 주식들에 의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역대급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위해 12월에 매도를 했고 1월에는 세금 이연을 위해 연초에 리더 주식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흔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장기채 금리입니다. 저도 장기채에 숏 포지션을 잡아왔고 12월 초에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도 한쪽 방향에만 베팅하지 말고 양방향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TLT를, 금리가 올라갈 때는 TBT를 활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TLT나 TMF 같은 자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S&P 지수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큰 기회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이미 단기 및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든 주식이 오르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수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행히도 시장 참여자들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주식들이 돌파했을 때 시점을 지지선으로 지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 2000 지수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 시작되었지만 횡보세를 이어가며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14거래일째 공포심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역대의 평균 공포 사이클이 약 22일 정도 유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현재는 그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 기준으로 현재 시장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지수가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한 조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횡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더 주식들마저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주식들은 매도하고 중장기적인 주식만 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40에서 60% 수준이 권장됩니다. 원자재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금이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는 저항선을 맞고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확실히 형성되면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주목했던 원자재들은 현재 저항선을 형성하며 상승이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그나마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이며 조금 있다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모멘텀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ETF가 52달러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중기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12월 중순에 수익 실현을 완료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좋은 위치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진입한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중기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물론 더 빨리 매도했다면 좋았겠지만 저처럼 본업이 있고 하루에 2번 정도만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순한 매수 매도 전략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저희 알고리즘 계좌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매도를 진행합니다. 현재 빅테크 친구들은 구글과 메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기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주요 8개 빅테크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오늘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정배열이 형성되었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좋기 때문에 15% 이상의 수익률을 얻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는 현재 횡보 중입니다. 메타 차트는 박스권을 형성한 후 돌파를 이어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한 보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단기 모멘텀이 붕괴하며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 하락세를 따라잡으려는 매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매도세가 끝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최근 크게 상승한 만큼 현재 3주 정도 쉬어가며 지지선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끝난 상태이므로 자금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매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천천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테슬라 팬들이 지지선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플은 점점 지지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유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지지선이 형성되고 나서 가격 흐름을 관찰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최악의 가격 형성을 보였으며 오늘도 데이 트레이더들이 대거 참여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1분 차트를 살펴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보유해야 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지선이 140달러에서 유지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지난주 큰 손들의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놀이터가 된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관망하며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히 형성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9개월째 급상승과 급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이 멈춘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에서 초단기 모멘텀이 강한 섹터는 전통 에너지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는 다소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통 에너지는 지난주부터 5일 가격 상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주목하고 있던 에너지 주식들이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 에너지 섹터 주식들의 단기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언급했던 FTI와 BKR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강한 가격 흐름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꺾이는 즉시 매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AI 에너지 관련 주식 중에서는 제가 가장 주목하는 GE Vernova가 현재 돌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꽉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Vestra Energy는 최근 3일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지지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수 신호를 포착해 진입하셨다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술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장기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단기 매도 신호를 보였으며 어제 매도하셨다면 좋은 자리에서 매도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큰 하락이 발생할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 가능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단순한 매수 매도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팔란티어는 하락 또는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기다린 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도체는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갭 상승이 있었던 만큼 현재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단기적으로 버티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은 오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만약 보유 중이었다면 매도하는 것이 적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상용화가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으로만 상승하는 주식은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도는 예술이지만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오늘과 같은 큰 하락에서도 아이온큐를 227%의 수익률을 얻고 매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단기적인 투자를 전통 에너지와 AI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이 두 산업에 속한 주식들로 단기 모멘텀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세가 꺾일 경우 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한 TBT로 해지 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리 상승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추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